귀로 여는 세상, 영심이의 책방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승원님의 동학제 제3권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13편에서 고천봉의 종 평산이가 이슥한 밤에 웬 여인네와 산길을 내려오다 그만 이바우와 부딪히게 됩니다. 여인네는 놓치고 평산이만 붙잡았는데 도망친 여인네가 누구냐고 묻자 평산이는 발발 기면서 죽어도 이름을 댈 수 없다고 말했지요. 또한 소박대기가 된 꼬시리네 집에서는 장모가 이유암의 집에 와서 제발 돌아오게 해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우암이 어머니는 아들을 데리러 다시 가보겠다고 말을 하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우리 함께 이야기 속으로 갑니다. 제3권 슬픈 운명. 이바우는 이삐를 감싸 감추며 매물 도는 장산댁 주위를 여나문 바퀴쯤이나 돌면서 또다시 이삐의 엉덩이를 한 차례 더 모질게 때리고 발을 멈추었다. 아이고, 그만해라. 이거 탈의병신까지 만들라. 장산댁은 이렇게 아들에게 소리치고 나서 이삐를 향해 꾸짖었다. 내가 무엇이라고 하더냐. 죽더라도 거기서 죽으라고 안터냐. 너는 그 백시 가문의 송장이 되어야 한다고 안터냐. 장산댁은 이바우가 발을 멈추는 것을 알고 이삐를 품속에 안고 땅바닥에 주저앉아 버렸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비 오듯 쏟아졌다. 이바우는 그들을 등지고 돌아섰다. 달섬이는 눈물을 훔쳤다. 그 사람한테 두들겨 맞지는 않았냐? 나루는 어떻게 건너고 쟤는 어떻게 넘어서 왔냐? 어디 보자. 어디 다친 데 없냐? 이삐가 그 말들을 알아들을 리 없었다. 허옇게 눈망울을 재빠르게 뒹굴리며 돌아선 이바우의 모습과 몸을 움츠리고 있는 달섬이를 번갈아 보고 있을 뿐이었다. 장산댁은 울먹거리면서 이삐의 치맛자락을 걷어올려 보았다. 엉덩이와 허벅다리에 퍼런 멍이 들어 있었다. 흰 속꽃 가랑이에 피 몇 방울이 묻어 있었다. 아이고, 이것이 뭔 일이다냐. 장산댁은 울먹거리면서 이삐의 저고리 섭을 열치어 보았다. 소매도 벗겨보았다. 한쪽 어깨에도 피멍이 들어 있었다. 젖가슴에는 핥힌 자국 같은 것이 두어 군데 있었다. 아이고, 사람을 아주 파김치를 만들어 놨네. 이것이 뭔 일이란다. 장산댁은 이삐의 몸에 앉아있는 피멍들과 핥힌 듯한 상체기들을 쓸고 만지면서 울었다. 이삐는 어머니의 볼을 두 손바닥으로 감싸면서 두 눈을 들여다보고 오부 하고 소리쳤다. 아무도 이삐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 못했다. 어쨌든 집안 사람들 모두는 그녀가 백수인 수교한테서 못 당할 어떤 일인가를 당하고 도망쳐 왔으리라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할 뿐이었다. 나이네 웬수야. 짐작에 죽지 않고 살아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장산댁이 이삐를 안고 울어대자 순한예가 덩달아 악을 쓰고 울었다. 시끄러워! 이바우는 순한예에게 소리를 질렀다. 그는 곧 자기가 순한예한테 심하게 굴었다고 생각했다. 달려가서 안아주고 등을 토닥거리며 달랬다. 그러면서 장산댁을 향해 퉁명스럽게 말했다. 그렇게 쓸어주고 만져주고 하지 말고 얼른 아침밥 해먹여가지고 그 새끼 얼른 데려다 주고 오시오. 장산댁은 그 말을 듣지 못했다. 아이, 이것이 뭔 창피요. 데려다가 주면 잘 살 줄 알았더니 아이고 저 병신 저런 것들 잡아가는 귀신은 못하고 있었고. 이바우는 허공을 향해 탄식했다. 장산댁은 이삐를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이불 속에 파묻었다. 이삐는 누워 잠을 잤다. 달섬이가 뒤따라 들어가려는 것을 이바우가 너희들은 도랑물에 가서 씻고 오란 말이다 하고 소리쳤다. 달섬이가 순한예를 데리고 사립을 나갔다. 그가 품고 있지만 마시고 얼른 나와서 밥 좀 지시오. 한술 떠먹고 울렁 나가봐야겠소. 이바우는 안방의 거정문을 향해 소리쳤다. 가만히 누워 자고 있거라. 밥 많이 줄게. 장산댁은 거정문을 들치고 나왔다. 이바우는 허공을 향해 계속 탄식을 했다. 참말로 환장을 하겠구만. 환장을 하겠어. 장산댁은 밥을 안 치고 불을 지피면서 야, 저것을 한 이틀 두었다가 피멍이나 좀 가시면 데려다 줘야 하지 않겠냐? 하고 이바우에게 물었다. 아이고 참네. 그거 늙어 죽도록 데리고 살려면 그렇게 하시오. 이제 저것은 오늘 죽든지 내일 죽든지 그 백신의 송장이요. 아휴, 내 생각 같아서는 지금 돌아서서 가게 해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렇게 앉은 멍도 피멍이지만은 갑작스럽게 당해서 너무 놀라고 혼겁을 한 것 같으니까는 마음 안정도 좀 시켜가지고 데려다 주어야 쓸 것 같구나. 그리고 천천히 내가 나가서 백수교를 만나가지고 대관절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기도 하고 그런 다음에 보내는 것이 순서 아니겠냐. 장산댁은 아들 이바우의 눈치를 살폈다. 이바우는 대도리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으면서 하고 한숨을 쉬었다. 허공을 쳐다보았다. 저것이 음양을 제대로 알고 있기나 하는 것인지. 남녀 사이의 정분이라는 것은 그 음양의 이치를 제대로 안 다음이라야 궁합도 맞고 어쩌고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백날 소용이 없는 거 아니냐. 아무리 어렵고 또 어렵더라도 내가 한 행보를 해서 아주 백수기하고 툭 까놓고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데려다 주더라도 데려다 줘야 할 것 같다. 안 그러면 저것만 애매하게 죽이고 말 것이다. 이바우는 이삐의 일이 귀찮고 따분했다. 저 못난 것을 어떻게 또 백수교한테 떠맡기러 간단 말인가. 백수교도 저 아이가 저렇듯 백치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꽃각시로 맞이하겠다고 나선 것일 터였다. 막상 데려다가 며칠 밤을 함께 자보고는 안 되겠으니 떠밀어낸 것일 터이다. 백수교 쪽에서는 오히려 이바우 쪽을 괘씸하게 여기고 있을 듯 싶었다.
그런 백치를 거리낌 없이 들이밀다니 자기를 어떻게 보고 그랬느냐고 우라가 치밀어 있을 것 같았다. 백수교를 찾아가려면 이바지나 단단히 해가지고 가서 사죄를 해야 할 것 같았다. 한편으로는 백수교가 괘씸했다. 꽃각시를 삼겠다고 자청을 하여 불러간 저 아이를 저렇게 혼자 돌려보낼 수 있단 말인가. 새끼를 받기 위해 데려갔던 암컷 짐승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파김치를 만들어 놓은 채로 돌려보내버릴 수는 없을 터이다. 개 같은 놈. 하고 이바오는 투덜거렸다. 장산댁에게 무뚝뚝하게 쏘아붙였다. 다음 일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번에는 옳은 죄하고 데려다가 주어보시오. 그 집 마당 안으로 밀어 넣어놓고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와버리시오. 어떻게 하는지 한번 두고 봐봅시다. 이번에는 제가 하자는 대로 좀 하십시오. 이바우는 밥을 먹고 울력을 하러 나가면서 장산댁에게 한 번 더 당부를 했다. 애석해 하시지 말고 톡하게 맘 잡수고 이찰씨 아주 딱 떼어버리시오. 계집 나이 16이면 음양의 이치 다 알게 되어 있지 않아요? 부용교. 울력은 47사람이 나왔다. 새 터말에서 20사람, 큰 동네에서 16사람, 갯말에서 11사람이었다. 모두들 참복내 논밭을 붙이는 사람들이었다. 동학패들이 골목을 지키고 울력을 나가지 못하게 하였지만 사람들은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올라갔다. 울력군들 속에는 동학패들도 섞여 있었다. 개벽 세상이라는 것은 당장에 오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이 오기도 전에 부쳐먹던 참복내 땅을 떼이면 어떻게 할 것인가. 곧 난리가 몰려오고 참봉집 창고에 곡식을 내 것같이 짊어져다가 먹게 되는 세상이 오게 될지라도 우선은 참봉을 조심해야 하는 것이었다. 동학패들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울력을 나온 것이었다. 이바우는 동학패에 가담했다는 얼굴을 살폈다. 새텀 아래 정대남도 보였고 양봉수 오들독도 보였다. 큰 동네에 김동만도 보였다. 갯마을에 김육손, 양기두, 박달주, 이껌철도 보였다. 이바오는 그들이 싫었다. 그들에게서 찬바람이 날아오는 듯 싶었다. 참는 김에 조금만 더 참아보세요. 정대남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참는 채 해보자. 갯마을 김육손이 낮은 소리로 말했다. 이 돌다리만 놓고 나면 또 한동안은 이런 울력이 뜸해질 것이네. 양봉수가 말했다. 똥은 무서워서 치는 것이 아니고 더러워서 치는 것이여. 김동만이 빈정거렸다. 울력 나온 사람들은 먼저 미끄럼 운반틀을 놓을 말목 틀부터 잘라왔다. 석가래로 쓸 만큼한 말목 8개를 나란히 눕혔다. 그 8개의 말목 꼬리에 다른 8개의 말목의 머리를 잇대어 붙였다. 그것들의 꼬리에다가 또다시 8개의 잇대에 붙여 눕혔다. 다리 놓을 바윗돌들을 그 말목 미끄럼틀 위에 올려 밀어내릴 참이었다. 동학패들은 이바우와 참봉의 죽은 작은 마누라의 먼 친척이 된다는 손영철과 동임 김동수의 눈치를 살피곤 했다. 그들은 특히 참봉내 청지기 장기수를 두려워했다. 장기수는 울력책을 들고 있었다.
울력꾼들이 울령하는 모형을 보면서 가끔 무엇인가를 그 책에다가 적곤 했다. 누가 빠지고 누가 부지런히 하고 누가 게으르게 한다는 것을 모두 적는다고 했다. 그것을 모두 참봉한테 보이곤 한다고 했다. 그 결과가 나중에 땅 붙이고 떼는 문제에 영향이 있게 된다는 것이었다. 동학패들은 장기수가 보이지 않기만 하면 그늘로 하나씩 둘씩 모여들어 불평불만을 늘어놓곤 했다. 정자 만들었으면 됐지. 무슨 꽃동산을 만들고 바위돌다리를 놓고 그 지랄이여. 우리가 놓는 그 다리가 부용교라는구만. 고물의 앞에다가 놓고 고물의 정자 뒷자리 하나도 못 그리는 그 주제에 풍월은 뭔 놈의 풍월이고 시외는 뭔 놈의 시외여. 자기가 이태벽이요 두보요 도연명이요. 누가 저기 복일도에 갔다가 고산이라더냐 윤선도라더냐 하는 양반 떨거지 하나가 만들어 놓았다는 정자하고 연못하고 돌다리하고를 보고 와서는 헛주둥이를 놀린 모양이여. 거기다가 배훈장이 부채질을 한다고 하더라. 개발의 편자도 유분수지 이 무슨 개지랄이여. 그놈의 정자에 불이나 싸질러 버리야겠어. 찬물 마시고 정신 차려. 행여 그 짓거리 하지 마소. 그놈의 정자를 다시 지어내려면 우리 등골만 빠지네. 소녕철은 그들을 아예 못 본 채 하였다. 이바우는 고참봉내 청지기가 무능하다고 생각했다. 만일 자기가 고참봉내 청지기질을 한다면 저 동학패들이 붙이고 있는 땅들은 모두 떼어내겠다고 생각했다. 순간 이바우는 하고 간밤일을 떠올렸다. 평산이하고 함께 어딘가를 다녀오던 그 여인네가 바로 고일평의 아내인지도 모른다. 평산이 그놈을 족쳐서 보다 확실한 걸 알아내야 한다. 그 일을 믿기로 해서 고참봉한테서 무엇인가 큰 것 하나를 따내야 한다. 우선 빚을 탕감해달라고 하고 구름내를 풀어내야 한다. 장기수 대신 청지기 자리에 앉혀달라고 해야 한다. 내가 청지기 일을 해낼 수 있을까? 장기수가 하는 일을 내가 왜 못한단 말이냐? 하고 이바우는 헛목을 가다듬었다. 그에게도 일이 술술 잘 풀릴 듯 싶은 희망은 있었다. 동학패들 가운데 몇은 너무 놀았기 때문에 염치가 없는 듯 슬금슬금 기어나와서 일을 거두는 채 했다. 한데 그들 중 셋은 허리가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아주 낮잠을 자버리고 나오지를 않아 버렸다. 하나는 큰 동네 김동만이었고 다른 하나는 갯마을의 양기두였고 또 하나는 새터말의 오들독이었다. 다른 울력꾼들이 발심 풀리게 저기서 퍼질러 잠이나 자려면 뭘 하려고 여기까지 힘들게 올라왔을꼬? 오도출이 영감이 그늘에서 낮잠 자는 사람들을 향해 중얼거렸다. 집에서 문 꽉 닫아 걸고 옆에 내하고 낯거린하고 자빠져 있지 않고 참말로 눈뜨고로 못 보겠네. 최돌쇠가 맞장구를 쳤다. 배짱 좋고 신가는 편한 사람들이네. 손용철이 빈정거렸다. 그 말목 미끄럼틀 10마디를 잇대어 놓고 났을 때 한나절이 다 갔다. 점심들을 먹으러 갔다. 날씨는 더웠다. 푹푹 찌는 더위였다. 며칠 전부터 가물기까지 했다. 참봉집에서는 큰 역사를 붙인 만큼 끼니에 밥을 지어오기도 하고 술과 안주를 푸짐하게 내올 만도 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일절 없었다. 겨우 세 떼의 보리개떡 한 개씩을 붙여다가 돌릴 뿐이었다. 땅 한 떼기라도 부쳐 먹고 살아가려는 자기들이 아쉬워서 하는 울력이므로 밥 지어내고 술 내고 안주 내는 것은 필요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간사하여 한번 그것들을 내놓으면 기름맛 본 개같이 자꾸 그것 얻어먹기를 생각만 하는 못된 버릇을 가지게 될 거라는 것이었다. 자기들의 집으로 내려간 울력꾼들은 저녁나절에 힘든 일을 하게 될 터이므로 왕사둥이 보리밥 한 그릇씩이라도 배심 든든하게 먹고 올라올 터였다. 이바오는 사람들을 뒤따라 마을 집으로 갔다. 그의 어머니 장산댁은 아침 물때에 잡아온 고기들을 모두 소금으로 간하여 발대 위에 널어 놓았다. 거기에서 비린내가 풍겼고 쉬파리 몇 마리가 왕왕거렸다. 달섬이가 가끔씩 그 파리들을 쫓고 그늘로 들어가곤 했다. 땅바닥에 앉아있는 순한예의 부스럼 딱지 앉은 머리에도 파리들이 꺼멓게 붙어 있었다. 장산댁은 이바우의 눈치를 살폈다. 아직도 이삐를 회령진으로 데려가지 않고 있었다. 이삐는 아직까지도 자고 있었다. 이따가 해가 기울어지면 달래가지고 넘어가 볼 참이다마는 아무래도 틀려버린 일인 듯 싶다. 그동안 많이 생각을 해봤다. 저 아이 몸에 웬 멍들이 저렇게 들어있겠냐. 그리고 저 아이 혼자서는 여기까지 올 수가 없다. 누구인가가 자기 한제 꼭대기까지나 데려다 주고 간 듯 싶다. 이바오는 밥 한 술을 먹고 잠시 드러누워 눈을 붙였다. 장산댁이 달섬이와 순한내로 냇가로 쫓아주었다. 아까 가서 칼칼이 씻어서 데리고 왔잖아요. 달섬이가 냇가에 가지 않겠다고 반발을 했다. 순한내도 하고 울었다. 시원한 물에 가서 멱도 감고 물놀이도 하고 가재나 피라미도 잡고 그러다가 너희 아버지 잠 한숨 주무시고 울령 나가신 다음에 오란 말이다. 장산댁은 구차라는 무당이 잡기들을 달래서 쫓듯이 달섬이와 순한예를 냇가 쪽으로 몰아붙였다. 김동수가 와서 깨워서야 이바오는 일어났다. 김동수는 언제나 마찬가지로 싱싱했다. 지칠 줄을 몰랐다. 눈망울을 재빠르게 뒹굴리곤 하였고 걸음을 민첩하게 걷곤 했다. 걸을 때마다 두 팔과 엉덩이를 가볍게 흔들고 뒤틀어댔다. 우리가 얼른 나서야 다른 사람들이 따라 나설 것이고 우리 동네 사람들이 먼저 올라가야 갯말이나 큰 동네 사람들이 보고 금방 따라 올라올 것이네. 동임이라는 것들이나 면임이라는 것들은 모두 참봉, 만호하고 악귀가 척척 맞았다. 그 사이에 두어 차례 넛바우 선창에 일본의 기계배들이 닿곤 했고 선원들은 잘 포장을 한 박예품의 짐들을 퍼내곤 했다. 참복내 종들은 그것을 참복내 곡간으로 옮겨두었고 외상인의 품꾼들은 해저물 때쯤 와가지고 회령진으로 가져가곤 하였다. 바로 그 일본 기계선에다가 참봉이 곡식을 실어주곤 했다. 그 일을 동임 김동수하고 손영철이 참봉내 종들하고 함께 하곤 했다. 나라에 흉년이 들었으므로 나라에서는 방공령을 내렸을 때도
그들은 버젓이 그 짓을 한낮에 하곤 한 것이었다. 회령진의 외상인 와타나베는 곧 불편한 넛바우 선창을 이용하지 않았다. 일본인 배들은 버젓하게 회령진 선창을 드나들었다. 그것은 마노의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했다. 이때껏 세터말의 고참봉과 와타나베하고는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위장을 하느라고 잠깐 넛바우 연안을 이용하였을 뿐이었다. 그것은 말썽이 났을 때 마노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은 것이었다. 세터말 고참봉의 창고에 있는 곡식들이 빠져나간 다음에는 그 창고로 다시 무역품이 들어가지 않았다. 고참봉이 그 무역에서 완전히 배제되었다. 고참봉의 이름만 걸려 있을 뿐 실제 거래는 모두 와타나베와 한마노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었다. 고참봉은 그 교역 과정에서 자기가 배제되어도 좋다고 생각했다. 언젠가는 한마노가 임기 만료되어 회령진을 뜰 것이다. 그때 그는 와타나베하고 손을 잡을 참이었다. 그 경우를 생각하여 고참봉은 면밀하게 준비를 하고 있었다. 먼저 회령진 선창에 집 한 채를 마련하고 거기에다 고일평이나 고이철을 살게 하고 그 밑에 신복 하나를 둘 참이었다. 장기수, 김동수, 손영철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을 선택할 참이었다. 거기에서 이바우는 소외되고 있었다. 고참봉으로서는 이바우를 그저 잔심부름을 시키면 마땅한 인물쯤으로밖엔 여기지 않고 있었다. 이바우는 당장은 자기가 고참봉으로부터 그런 대접을 받더라도 서러울 것이 없었다. 만일 장기수가 회령진으로 나가게 되면 그 청지기 자리를 그가 차지할 수도 있을 터였다. 그에게는 비장의 무기가 있었다. 틈을 보아서 평산과 고일평의 아내가 은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고참봉에게 귀뜸하여 주고 신임을 얻어놓을 참이었다. 먼저 평산을 외딴 곳으로 끌고 가서 족처 이 실직호를 하게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그는 생각했다. 평산으로 하여금 그 여인네가 고일평의 아내라는 사실을 토해내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해 떨어지기 전에 돌아오시려면은 서둘러 데리고 나서시오. 그 밥집 청산댁이 아무래도 수상하요. 먼저 청산댁한테 가서 자초지종을 따져보도록 하시오. 이 삐를 한제 꼭대기에까지 데려다주고 간 것도 어쩌면 청산댁인 듯 싶구만요. 아주 가신 김에 백수교를 한번 만나보고 오든지 그러십시오. 그 사람을 만나봐야 확실한 내막을 알 수 있을 거 아니겠소. 이바우는 집을 나서면서 장산댁에 오금을 박았다. 내가 그 사람을 만나도 될지 모르겠다. 아이고 어머니, 절대로 백수교 그 사람을 두렵거나 껄끄럽게 생각하지 마시오. 어찌됐건 그 사람은 어머니 사위요. 이삐를 하루 데리고 이틀 데리고 자랐던. 그는 회령진에 나가서 백수교를 만나고 어쩌고 하는 귀찮고 따분한 일을 장산댁한테 떠밀어버릴 작정이었다. 장산댁은 사립초 쪽의 앞산마루를 바라보기만 했다. 저것이 뭐들라고 생겨가지고 이렇게 속을 새기는지. 그녀는 휴 하고 한숨을 쉬었다.
나 회령진 건너가게 되면은 아주 나선 김에 구림에까지도 다녀와야 할 것 같다. 우아미를 또 한번 데려다 놔봐야지 않겠냐. 억보 각시를 제각시 보듬고 살듯이 한다고 하니 동네 사람들 보기도 부끄럽고 억분의 어머니 대하기도 민망스럽고. 장산댁은 잠시 쓴 입맛을 다시다가 말을 이었다. 겪어보니까 사부인 댁이 보통으로 똑똑한 여인네가 아니더구만. 회령진에 머물고 있는 그 일본 사람하고 우아미하고 잘 묶어주었는 모양인데 그 정신 나간 놈이 글쎄 그렇게 굴러들어온 복을 떨고 있단다. 이바우는 무뚝뚝하게 말했다. 우아미 그 자식 보고 그러시오. 계속 그 못된 백여우 같은 년하고 그렇게 붙어 살려면은 내가 쫓아가서 두 연놈의 다리뼈를 분들어 뜨리 놓는다고 말이오. 저녁 나절이 되면서 한기가 돌았다. 이바오는 골목길을 걸어가다가 고참복네 종 평산을 만났다. 평산은 다른 종들과 함께 골목길을 뛰어다니면서 얼른 울력들 나오라고 독려를 하고 있었다. 울력들 나오시오. 울력 얼른 안 나온다고 장봉 어리께서 야단이십니다요. 평사는 이바울을 보자 금방 비굴하게 웃으면서 허리와 머리를 함께 굽실거렸다. 이바울은 거만스럽게 평산의 옆을 스쳐갔다. 내 놈의 몫은 내 손에 달려있다 하고 그는 생각했다. 평산의 광대뼈에는 푸른 멍이 들어있었다. 입술에는 터진 생채기가 거먹게 붙어 있었다. 그날 새벽에 이바우에게 두들겨 맞은 상처였다. 달섬이네 어르신, 제가 은밀하게 드릴 말씀이 있구먼요. 평산이 다가와 속삭이듯이 말했다. 그가 발을 멈추자 평산이 더욱 낮은 목소리로 귀갯말을 했다. 조금 전에 우리 나으리 보신하려고 개를 한 마리 잡았구먼요. 제가 냇가에서 꼬시르다가 어르신 드리려고 내 다리 중간에 한 두근씩 될 만큼 슬쩍 잘라서 감춰놨구먼요. 이따가 날이 저물어지면 바다가 드릴게요. 이바오는 평산의 뺨따구를 철썩 갈겼다. 평산은 간교한 놈이었다. 그렇게 감추어두었다가 넘겨주고는 사세에 분리하면 그 사실을 고참봉한테 한 톨의 숨김도 없이 낱낱이 고에 바칠지도 모르는 것이었다. 종에게는 인격이 없고 짐승스러운 충직성이 있을 뿐이었다. 너 이놈, 간밤에 너하고 함께 있었던 그 안악이 누구인지 그것이나 이실직고로 하도록 해. 그렇지 않으면 나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 오늘 자정안으로 내가 직접 참봉 어른을 만나 오늘 새벽에 있었던 일들을 모두 고할 것이니라. 평사는 이바우의 앞을 막아서더니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싹싹 비벼댔다. 아이고, 달섬이네 어르신, 살려주십시오. 살려만 주시면 달섬이네 아버지를 위해서 정말로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요. 글쎄, 그 안악이 누구인지 가르쳐주기만 하면은 너하고 나하고만 아는 일로 해두고 내 아주 입을 끝맺을 것이니라. 이바우는 거연하게 말을 했다. 그것은 그의 입을 열도록 하려는 술책일 뿐이었다. 평사는 죽을 상이 되었다. 사방을 둘러 살핀 다음 밭은 침을 울컥 삼키고 말했다. 오늘 밤 자정쯤에 은밀하게 달섬이네 어르신을 찾아뵙고 말씀을 다 드리도록 하겠사옵니다.
그때까지만 좀 참고 기다려 주십시오. 평사는 통사정을 했다. 이바오는 하고 큰 기침을 하면서 선앙골로 올라갔다. 평산이 하고 함께 있었던 나낙이 고일평의 하나가 틀림없을 것이다. 고참봉 집안이 풍비박산이 될 꼼꼼땅꼼한 비밀 하나가 그의 소나귀에 들어있다 싶으니 겨드랑이에 날개 하나를 단 듯 싶었다. 몸이 가벼웠다. 피들이 울울 휘돌았다. 하늘이 엽전짝 속에서 뚫려있는 구멍같이 작아 보였다. 이 비밀을 귀뜸해 준다면 고참봉이 아마 빚을 탕감해주고 구름내를 풀어줄지도 모른다. 저녁 나절에 울력군들이 35으로 줄어들었다. 청지기 장기수는 울력책을 펼치고 나오지 않은 자들의 이름 아래에다가 결점을 찍었다. 지렛대를 이용해서 바윗돌들을 옮겼다. 그것들을 말목길 위로 올려놓고 지렛대로 걷어 밀었다. 두께 7치의 가로 석자, 세로 5자인 바윗돌들은 한 번에 서너 뼘씩 미끄러져 내려가곤 했다. 하나, 둘, 셋. 갯마을 장새돌이가 앞소리를 매겼다. 어영자. 울력군들이 입들을 모아 소리쳤다. 훈장 배종만이 석수장이 나삼돌과 나란히 선 채 바윗돌 내리는 굿을 보고 있었다. 새텀 아래 바윗떡 잔치 났구나. 어영차. 이 돌떡으로 앵마기를 하자. 어여응차. 이 바윗돌 들어다가 어여응차. 참봉 마누라 엉덩짝 한가운데다 절푸덩 놓소. 어영차. 참봉 며느리 젖통 위에다가 살짝 올려놓세. 어영차. 미끄럼 말목에 검은 껍질이 벗겨지자 바윗돌들은 한결 쉽게 줄줄 잘 미끄러져 내려갔다. 해가 뉘엿뉘엿쳐 갈 때쯤에 이바위의 어머니 장산댁은 입비를 어르고 달래서 데리고 죄를 다시 넘어가고 있었다. 죄를 오르는 장산댁과 입비의 모습을 이바우는 선앙골 너덜경에서 바윗돌을 내리면서 보았다. 어떻게 무슨 수로 흘렸는지 입비는 뻗대지 않고 장산댁을 뒤따라가고 있었다. 백수교가 입비를 잘 데리고 살아준다면 그렇듯 고마울 수가 없는 일이었다. 백수교가 입비로 인한 인연 때문에 그의 뒤를 보아준다면 살아가기가 한결 수월할 터였다. 고참봉도 그를 함부로 하려 하지 않을 터였다. 동임이나 면주인이나 동청장들은 물론이고 수군들 쪽에서도 그를 건드리려 하지 않을 것이다. 내일 아침에는 새벽같이 횟감 고기를 들고 백수교한테 한번 다녀와야겠다고 생각했다. 그쪽의 대접을 후하게 받으려면 이쪽에서 손이 처남으로서의 노릇을 참하게 하여야 할 터였다. 희생. 경사가 완만한 산줄기의 내리바지를 따라서 바윗돌을 끌어내리는 일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마을 가까운 등성이 동남쪽에 깎아지른 절벽 및 골짜기의 내뚝으로 그것들을 내리기가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었다. 황혼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사람들은 일을 일단 여기서 중단하고 이튿날 다시 계속하자고 했다.
그렇지만 석수장이 나 삼돌이 고개를 저었다. 참봉이 불같이 재촉을 한다는 것이었다. 시회를 하기로 한 날이 임박했다는 것이었다. 바윗돌들을 아주 내뚝 위까지 옮겨놓고 이날 일을 마감하기로 합시다. 김동수와 손영철과 이바우가 나서서 나삼돌의 말대로 하자고 사람들을 설득했다. 절벽 밑으로 그냥 굴러 떨어뜨려 버리면은 애써 여기까지 끌고 내려온 것들을 두 동강이 나버리니까 조심해서 내려야 합니다. 나삼돌이 이렇게 당부를 했다. 사람들은 골짜기에 돌 없는 흙밭에다가 일단 바윗돌 하나씩을 떨어뜨리고 그것을 다시 지렛대로 미끄럼 말목 위에 올려가지고 둑 위로 옮겨가기로 했다. 아니 여기서부터 일을 진짜로 어렵겠구먼. 내일 밝은 낮에 천천히 하자니까 시방 키에이 다 내려놓자고 그 야단이요? 정대남이 성질을 부렸다. 배가 고파서 우더구쏘. 등성이 쪽에서 누군가가 소리쳤다. 그것은 동학패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일 터였다. 청지기 장기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땅껌이 내리면 더 할래 할 수가 없을 테니까 하는 데까지만 합시다. 동임 김동수가 말했다. 기왕에 할 거니까 일을 조금이라도 줄여놓고 오늘 손을 씻세. 정대남이 앞장섰다. 그는 성질이 급한 만큼 일도 잽싸게 그 성질처럼 해내곤 하는 위인이었다. 김세돌, 김장쇠, 양봉수, 오들독, 최돌쇠들이 합세를 했다. 다른 사람들이 따랐다. 이수 가운데서 3분지 2는 저 밑으로 내려가고 3분지 1은 여기 남아서 바윗돌을 밑으로 떨어뜨리도록 하세. 내려간 사람들이 먼저 바윗돌 떨어질 자리에다가 부드러운 흙을 수북하게 쌓아둬야 하네. 정대남이 미끄럼틀로 쓸 말목 하나를 깎아지른 절벽 아래쪽으로 내던졌다. 다른 사람들이 그를 따라했다. 동학패들은 자기들과 같은 패이기는 하지만 앞장서기 좋아하는 정대남을 경멸했다. 김육손이 그를 빈정거렸다. 천상 대대로 참복 내 땅만 붙이고 살아먹겠다. 골짜기 아래에는 어흥한 공간이 있었다. 그 공간에다 미끄럼틀 말목들을 다 내려놓은 울력군들은 평평한 곳으로 우회하여 골짜기로 내려갔다. 그들은 괭이로 흙을 팠다. 일부는 그 흙을 바윗돌이 떨어질 자리에다 옮겨 쌓았다. 동학패들은 반으로 갈라섰다. 반수는 위쪽에 남아있고 다른 반수는 정대남을 따라 내려갔다. 흙을 파기도 하고 절벽 밑으로 옮겨 쌓기도 했다. 이바우는 정대남을 따라 밑으로 내려왔다. 그는 정대남이 늘 정겨웠다. 동학에 입도하지만 않았으면 한량없이 좋을 사람이었다. 어쩌다가 저런 못된 사람들하고 한패가 되었을까? 이바우는 정대남에게 동학을 버리라고 회유하고 싶었다. 날이 저물어지자 사람들의 일손은 여느 때보다 더 빨랐다. 누구든지 일을 얼른 끝내고 집으로 들어가 쉬고 싶은 것이었다. 모두들 서두르고 허둥댔다. 이 때문에 납질을 하는 사람은 이러한 저물녘쯤에 손을 베기 십상이고 도끼질을 하는 사람은 자기 도끼에 발등이나 정강이를 다치는 수가 종종 있었다. 조심히들 해.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말고. 오늘도 날이지만
내일도 말이여. 김동만이 밑에서 바쁘게 흙을 파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했다. 정대남 자네는 가끔 허리도 한 번씩 펴고 숨도 조금씩 돌리고 일을 하소. 하여간에 성질대로 수염에 불 끄듯이 흐덕흐덕. 흙을 파고 있던 양봉수가 흙을 옮기는 정다남에게 빈정거리듯이 말을 했다. 반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흙일을 하는 동안 다른 반수의 사람들은 경사급한 골짜기에 걸쳐져 있는 말목들을 가져다가 넷둑에 걸쳐 미끄럼틀을 만들었다. 그만들 하고 한번 바위돌을 내려보더라고. 흙을 옮겨 쌓고 난 정대남이 소리쳤다. 흙 파는 사람들과 흙을 옮겨 쌓는 사람들이 모두 허리를 폈다. 위쪽에서 떨어뜨린 바위돌이 튕겨 굴러가지고 날아올세라 어흥한 공간 가장자리로 몸들을 피했다. 자, 하나만 우선 잘 가늠해서 가지고 자 떨어뜨려 보소. 정대남이 위쪽을 향해 소리쳤다. 등성이 위에 사람들이 바위돌 하나를 지렛대질로 밀어냈다. 바위돌 하나가 등성이 끝에 걸려 있다가 마지막 지렛대질을 받고 밑으로 곤두박질을 하며 떨어졌다. 별로 키 크지 않은 노간주 나무나 노린재 나무들을 깔아 뭉개면서 쌓아놓은 흙 위로 떨어졌다. 바위돌은 아무런 손상도 입지 않았다. 백다! 정대남이 손뼉을 치면서 소리쳤다. 밑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은 떨어진 바위돌을 지렛대질을 하여 미끄럼 말목 틀 위로 그것을 옮겨갔다. 사람들이 바쁘게 서두르는 대로 일은 잘 되어 갔다. 자, 이제 또 하나 내려봐. 정대남은 신바람이 나서 목청껏 소리를 질렀다. 바야흐로 타오르던 붉은 노을이 꺼지고 있었다. 검붉어지는 하늘과 초목들은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고 절망적이게 만들었다. 그들은 속히 허해 있었고 둥지를 찾아드는 새들같이 자기들의 굴 속으로 얼른 들어가고들 싶은 것이었다. 자, 이제 하나만 더 내리고는 내일 하기로 오세. 미끄럼 말목 틀 위로 바위돌을 옮기기 위해 지렛대질을 하는 누구인가가 말했다. 그러세. 배도 고프고 피곤하기도 하고 옆에 내 허리도 보듬어 보고 싶고. 그 옆에서 누군가가 맞장구를 쳤다. 남녀간의 좋은 일이라는 것도 너무 심하게 하면은 공알이 부끄러운 법이야. 그런데 이놈의 울력은 그렇게 썩 좋은 일도 아니지 않은가? 그 말들을 듣고도 이바오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모두들 비켜! 멀리 피해 있으라고. 이놈의 바위돌은 눈도 코도 없는 것이오. 자자자, 돌 내리게. 이쪽에서 김동만이 소리쳤다. 이때껏 나서지 않고 뒤쪽으로 맴돌기만 하던 김동만이 날이 저물어지자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는 위험하고 급박한 일이 생기면 남보다 늘 앞장서는 위인이었다. 이 마을 저 마을에 초상이 나면 달려가서 염하고 산역을 하는데 곧잘 앞장섰다. 불쌍한 행여병자가 죽어 넘어져 있거나 임자 없는 송장이 바닷가에 떠밀려 와 있으면 끌어다가 파묻어 주기를 잘했다. 싸우고 이마 터져 울고 있는 아이를 보면 달려가서 된장을 붙여 쌈해주고 문전 걸식하는 거지를 보면 데려다가 먹여보냈다. 길 한가운데 쇠똥이나 개똥이 있으면
퍼담아 가지고 집으로 가지고 갔다. 나들이를 할 때 그것들을 보면 호박잎이나 박잎 같은 것으로 싸들고 가다가 어느 누구의 논밭에든지 놓아주기도 했다. 저 김동만도 그놈의 동학에만 들지 않았다면 무척 좋을 사람이라고 이바우는 생각했다. 위쪽에서 지렛대질을 하는 사람들의 힘을 모으는 소리가 들렸다. 하나, 둘, 셋이야. 등성이 끝에 걸려있던 바위돌 하나가 또다시 밑으로 굴러 떨어졌다. 한데 이놈은 한 차례 모로 구르고 나서 절벽의 한 바위 끝에 부딪히고는 세로로 곤두서더니 껑충 뛰었다. 어흥한 골짜기 가장자리에 피해 있는 사람들 쪽으로 돌진해 왔다. 사람들이 미쳐 피하지 못하고 어쩌고 할 사이를 주지 않았다. 하는 사이에 어흥 한 구석 맨 앞에 서 있던 정대남을 덮쳐버렸다. 정대남은 비명소리 한 번도 내지 못하고 모로 넘어졌고 바위돌은 그의 윗몸을 깔아뭉갰다. 사람들이 덤벼들어 지렛대로 바위돌을 드러냈다. 정대남의 머리와 가슴이 납작하게 으깨어져 있었다. 양봉수가 정대남을 안고 흔들었다. 정대남은 숨이 붙어 있기는 했지만 의식이 없었다. 이바우와 오들독이 정대남에게로 달려갔다. 정대남의 뒤통수와 코에서 입에서 피가 흘렀다. 양봉수가 정대남 앞에 등을 들이밀고 엎혀달라고 했다. 정대남의 숨이 끊어지려고 하고 있었다. 온몸에 단발마의 경련이 일어났다. 그 사람 시방 없고 어디로 가봐야 소용없네. 오들독이 절망적으로 말했다. 아이고, 이 사람 가고 있네. 어허, 참. 양봉수가 헛웃음을 쳤다. 어떤 개 같은 놈이 이 저문 날에 기어이 바위돌을 다 끌어내려 놓고 이 일을 끝내자고 했냐? 박달주가 소리쳐 말했다. 고전봉이 사람 죽였네. 이검철이 소리쳐 말했다. 등성이 위에 있던 김동만이 달려 내려왔다. 동학패들이 다들 가까이 모여들었다. 그 밖으로 다른 울력군들이 울을 짰다. 정대남의 몸은 한 번 더 격렬한 경련을 일으키더니 숨을 멈추어 버렸다. 그놈아, 그놈아. 김동만이 축 늘어진 정대남의 뺨을 때려보고 가슴을 세차게 흔들어댔다. 아이고, 하늘님. 박달주가 눈을 감고 중얼거렸다. 울력군들은 얼들이 빠진 채 멍히 서 있었다. 동학패들도 마찬가지였다. 그 사이에 석수장이 나삼돌은 어디론가 자취를 감추었다. 동임 김동수도 어느새 꽁무니를 뺐는지 보이지 않았다. 손영철은 고참봉의 집으로 달려갔다. 그와 함께 양기두가 마을로 뛰어갔다. 산 위의 너덜건 근처에서는 허리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그늘에서 낮잠만 자곤 하던 양기두였는데 이때는 민첩하게 날뛰었다. 이바오는 눈앞이 아득했다. 검은 어둠이 내렸다. 산이 새까맣게 변하고 하늘에 샛노란 별 하나가 나타났다. 시냇물은 한결같이 향 맑은 소리로 노래하면서 흘러갔다.
우리 이 사람을 집으로 옮기세. 이바우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자기가 그렇게 나서고 있는 것을 후회했다. 김동수나 손영철처럼 이 자리를 피해야 하지 않을까. 만일에 동학패들이 덤벼들어 몰매를 때린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나한테 무슨 죄가 있다고 이들이 나를 몰매 때린단 말인가. 제놈들이나 나나 고참봉한테 당하고 살기는 마찬가지 아닌가. 그렇게 하세. 등 뒤쪽에서 차돌새가 맞장구를 쳤다. 시체를 가까이서 둘러싸고 있는 동학패들은 그대로 서 있기만 했다. 김동만이 퉁명스럽게 말했다. 정대남 이 사람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말고 가만둬. 마을 쪽에서 왁자해졌다. 사람들 몇이 바쁜 걸음으로 오고 있었다. 청지기 장기수와 종 덕산과 장산이었다. 덕산이 초롱을 들고 있었다. 그들이 어웅한 골짜기에 이를 때까지 울력군들은 위동도 하지 않았다. 이 사람을 자기네 집으로 옮깁시다. 장기수가 울력군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울력군들이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기만 했다. 장기수가 덕산에게 말했다. 덕산이가 오라. 덕산이 잠시 머뭇거리다가 초롱을 장산에게 넘기고 등을 시체 앞에 들이밀었다. 안 돼. 김동만이 나지막한 소리로 말했다. 발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말고 그대로 놔둬. 찬바람이 울력군들을 에워쌌다. 맴돌던 공기가 납덩이처럼 굳어버터 버린 듯 싶었다. 장례를 치러야 할 것 아닌가. 장기수가 말했다. 고참봉 보고 나와서 이 사람을 자기네 집으로 얻고 가자고 그래. 김육손이 어눌한 소리로 말했다. 그때 마을 쪽에서 횃불 빛이 어른거렸다. 사람들이 횃불을 앞세우고 몰려왔다. 홍순서와 이공빈과 정대남의 아내 막동이네가 오고 있었다. 그들을 데리러 갔던 양기두의 손에 횃불이 들려 있었다. 막동이네는 정대남의 시신 위에 엎드러졌다. 시신의 가슴을 치면서 소리쳐 울다가 기절을 했다. 오돌출 영감이 막동이네를 안아 일으켰다. 채돌쇠가 찬물을 움켜다가 그녀의 이마에 뿌렸다. 송장 둘치게 생겼다. 집으로 업고 가거라. 이공빈이 누구에겐가 말을 했다. 양봉수와 오들독이 망동이를 업고 부축하면서 마을 쪽의 어둠으로 사라졌다. 시수는 참봉집으로 떠매고 가세. 김동만이 홍순서에게 말했다. 그러세. 이 송장은 그 집에서 전해야 하네. 이공빈이 밑을 바쳤다.